네, 안녕하세요. 콩콩달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왜 낙찰을 받잖아요. 그래서 낙찰을 잘 받았어. 잘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가 그 다음 주 또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이제 대금 돈을 내라고 해서 대금 납부서가 이제 날라오죠. 그래서 그 이제 대금 납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전화가 와요. 이거 매각 이의 신청이나 이제 항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돈을 보증금을 찾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이제 초보 시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원에서 오는 거는 그냥 무조건 다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건 줄 알고 계장님들이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뭐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어쨌거나 이런 의의 신청이나 항고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편의적인 차원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냥 앞에 어떤 그런 서론 이런 거 다 빼고 이번에 그냥 경매 의의 신청 들어왔으니까 보증금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조금 좀 속은 상해도, 왜냐면 낙찰을 받고 나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상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돈을 찾아왔던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찾아오는 게 답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끔가다 낙찰을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보증금을 찾아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돈을 그냥 그대로 받아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도 되는 건지 이걸 갖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경매 절차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경매 접수가 되고 입찰, 또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겠죠. 이제 입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낙찰을 받았는데, 자 7일 후에 뭐가 떨어져요? 허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7일 또 이후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항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지만 그때는 완전히 확정적으로 낙찰이 결정된 건 아니고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되기까지는 한 2주가 지나야지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7일 후에는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요때는 이제 뭐 7일이라는 어떤 시간이 법원에서도 이 어떤 경매가 절차가 진행이 잘 됐는지를 체크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낙찰자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받은 거에 별 문제가 없는지 나 역시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안에 만약에 뭐 법원이 자기네들이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허가 신청을 내서 다시 재매각 다음 달에 돌릴 수도 있고, 또 내 입장에서는 또 실수로 너무 이제 그 부동산에 사랑에 빠졌다가 나중에 막상 보니까 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랬을 때는 또 불허가 신청을 낼 수도 있는 기간이 요 7일 후인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7일 이후, 허가 이후에 매각 허가 확정일이 이제 걸리는 이 7일인데 요때 의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항고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의의 신청이라는 거 이 매각 결정에 대해서, 이 매각 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면 누구겠어요? 뭐 가령 채무자, 소유자가 뭐 내 집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 경매로 당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있고, 또는 뭐 채권자 입장에서도 뭐 어떤 부분적으로 있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별로 이의 신청을 할 일은, 만약에 잘 받았다고 하면 할 일은 별로 없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주로 저 이의 신청이라든지 항고는 이 경매에 낙찰이 됨으로써의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내는, 이해관계인들 중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8 타경 5715가 있습니다.
572호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항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박땡땡이 작년 11월 21일에 1억 6,5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보면 보통 우리가 11월 21일에 낙찰을 받았으면 일주일 후에 보통 이제 허가 결정이 떨어지죠. 네. 28일 날 여기도 이렇게 28일 날 떨어져야 되는데 납기도 한 10일 26일 정도까지는 잡혀야 되는데 지금 납부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항고에 이제 걸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낙찰을 받고 그 뒤에 이제 누군가 이제 항고를 했는데 한번 누가 항고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21일 이후에 자, 채무자 겸 소유자 즉시 항고를 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항고를 한다라는 거 누군가 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채무자이겠죠. 소유자 또는 이제 집에 대한 이제 애착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채무자 소유자인데 이런 사람만 이제 항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이해관계인들 뭐 그 낙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자 또는 이제 채무자 뭐 또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죠. 이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 채무자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즉시 항고를 어쨌거나 낙찰 이후에 했고요. 소유자가. 그 뒤에 12월 27일 날 또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했네요. 그래서 항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정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법원이 그 판단을 해요. 어떤 뭐 소명 자료를 보고 이거는 그러면 경매를 정지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이제 뭐 가장 이제 경매에선 가장 대표적으로 파산이라든지 개인회생 이런 것들이 신청이 됐을 땐 행정처분의 어떤 그 권한이 이쪽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 그런 개인 파산이나 회생 같은 것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물건이 다시 속행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뭐 취하가 되기도 하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항고까지는 했는데 집행정지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이 채무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이 생긴 거예요.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경매계에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다 보니까 경매계에서도 판단을 하고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받아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억울한 사람은 누구야? 이 낙찰자죠. 이 사람이 지금 1억 6,500인데 여기가 지금 호재가 좀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현재 한 1억 9천 정도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때 85%에 받았는데 작년 11월에 지금 한 2,500 정도를 좀 싸게 받은 상태인데도 지금 항고가 들어오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대금 납부 기한이 이제 잡히질 않기 때문에 낙찰 받았어도 사실 완전히 이제 받은 게 아닌 거죠. 완전히 이제 내 소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박땡땡이 아직 돈을 보통 이제 집행정지가 들어오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낙찰자 여기 항고 들어오고 했으니까 돈 찾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저도 막 돈을 그냥 바로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도 한 1년이든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 이제 물건이 다시 이제 그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안에 내가 보증금을 갖다 법원에서 이렇게 뭐 묶어둘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부동산의 어떤 상승 곡선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더 오히려 괜찮죠. 지금 자체로도 2,500 정도를 싸게 샀는데 만약에 돈을 보증금 찾아오면 그냥 이거 돌아오면 탑일 그냥 아무것도 이제 그냥 경매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낙찰받은 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한 1년 후에도 그냥 보증금 나놓고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그냥 좀 냅두고 있으면 더 괜찮은 수익으로 변천이 이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